오늘은 2025년 상반기 카카오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집중적으로 다뤄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업 이슈나 실적 이야기는 생략하고 오직 차트와 수급 흐름에 기반한 해석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수급은 곧 심리고 그 심리는 가장 먼저 차트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우선 2025년 1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6개월간 카카오의 주가 흐름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24일 카카오는 연중 최저가인 35,700원을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전반적인 플랫폼주 약세와 실적 눈높이 하향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죠. 이후 2월부터 5월 초까지는 전형적인 박스권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가는 36,000원에서 41,000원 사이를 오가며 장기간 횡보했고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조정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변곡점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부터 61선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더니 6월로 접어들며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시그널은 6월 20일 거래량이 1675만 주까지 폭발하며 수직 상승 흐름을 만들었고 나흘 뒤인 6월 24일에는 장중 최고가 71,600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연초 대비 무려 100%에 가까운 상승률이죠. 다만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과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이 이어졌고 현재 시점인 7월 16일에는 56,600원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최고가 대비 약 20%가량 하락한 상태로 단기 눌림 조정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흐름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흐름입니다. 현재 주가는 5일선과 21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61선과 121선은 여전히 아래쪽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5일선과 21선의 괴리가 컸던 구간에서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지금은 단기선들이 수렴하면서 에너지 재정비 구간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특히 21선은 현재 주가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중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61선은 상승 방향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정배열 구조가 유지되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단기 과열 해소 이후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6월 급등 당시에는 5일선이 급격히 상승하며 다른 이평선들과 큰 이격을 만들었지만 이후 이격이 좁혀지며 조정 구간이 형성됐습니다. 지금은 21선 근처에서 여러 번 지지를 받는 모습이며 5일선이 다시 상향으로 꺾일 경우 단기 추세 회복 가능성도 열리게 됩니다. 다음은 거래량 분석입니다. 6월 20일 연중 거래량 최고치인 1675만 주가 터졌고 이후 최고가 도달까지 불과 사거래일이 걸렸습니다. 이는 명확한 수급 유입 구간이자 세력성 매집 흐름이 관측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말 이후로는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했고 7월에는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 이하로 줄어든 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급 자체가 빠진 게 아니라 단기 매물 출회와 조정 소화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하락 조정이 이어지면서도 대량 매도 거래가 나오지 않았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매가 아닌 눌림 조정으로 해석할 수 있죠. 보조지표 분석으로는 먼저 RSI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RSI는 약 53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과매수도 과매도도 아닌 중립 구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6월 말 과열 구간 80 수준 이후 빠르게 하방으로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승 탄력이 줄긴 했지만 매도세가 강한 구간은 아니라는 신호죠. 만약 RSI가 50선을 하회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재상승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MACD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MACD는 7월 초 데드크로스 형태로 전환되었으며 오실레이터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심선 아래로는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고 다시 회복 시도 구간이 관찰되고 있죠. MACD는 추세보다 탄력의 방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과열 해소 이후 추세 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으며 반등이 나오기 위한 에너지 축적 구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6월 급등 당시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으나 이후 중심선까지 조정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중심선을 기준으로 상하 밴드가 좁아지는 수렴 구간에 진입했으며 이런 구간에서는 통상적으로 변동성 확장이 뒤따릅니다. 즉 방향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다시 급격한 변동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캔들 패턴 흐름도 보면
최근 3거래일 연속으로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중 하락 시도에도 불구하고 종가 기준으로 매수세가 붙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도세보다 매수 대기세가 살아있고 단기 바닥 형성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도 명확히 설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21선 부근인 56,000원이 가장 가까운 지지선이며 해당 구간이 무너지면 54,000원, 51,000원이 다음 지지 구간입니다. 반면 저항 구간은 6만원, 63,000원, 그리고 전고점인 71,600원 순으로 설정됩니다. 현재 흐름은 이중 56,000원 지지선에서 지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며 반등 시 6만원 돌파가 단기적인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세선 관점에서도 보자면은 5월부터 이어진 상승 채널 상단을 6월에 강하게 이탈한 후 현재는 채널 중심값 근처로 되돌아온 상태입니다. 이 구간에서 다시 상승 채널을 회복한다면 중기 추세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만약 중심값이 이탈될 경우엔 하방 조정이 확대될 수 있겠죠. 즉 기술적으로 지금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실수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실수들은 대부분의 개미들이 매번 당하는 실수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 때문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고점을 잡고 손실을 보고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수는 뉴스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이 종목이 떠오른다거나 이 회사가 호재를 발표했다고 떠들썩한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종목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식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보다 타이밍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정보를 듣고 들어간 후 이미 종목은 고점에 도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순간 이미 주가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건 고점에서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종목은 더 이상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뉴스로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이미 고점을 잡고 들어가는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호가창을 보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가창을 보고 수급의 강도만 체크하고 매수로 들어갑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보이면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고 판단하고 매수하는데요. 강하게 들어온 수급은 언제나 빠르게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호가창은 그저 일시적인 신호일 뿐이에요. 호가창만 보고 진입하면 사실 그 종목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놓치고 들어가는 거죠. 호가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래량이 더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흐름과 매수세가 실질적으로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걸 보지 않고 호가창만 보고 매수하게 되면은 빠르게 물려버릴 위험이 크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손절을 못하고 계속 버티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번쯤은 모두 경험했을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고 계속 물려버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수입니다. 손절을 미루고 계속 기다리다 보면 결국 손실은 더 커지고 그 종목이 회복할 가능성도 더 낮아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손절이 실패가 아니라 자본을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손절을 잘하고 타이밍을 맞추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손절은 미리 계획된 전략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손절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맞춰 정확히 손절을 하고 더 좋은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실수를 잘 보셨다면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종목을 매수하지 않고 호가창에만 의존해 진입하지 않으며 손절을 정확히 타이밍에 맞추어 자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정확한 타이밍과 근거 기반 분석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고 근거를 바탕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답이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핵심 종목 분석입니다. 여러분,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한 추천 종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종목을 왜 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알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일 실시간으로 세력 매집주, 주요 수급 흐름, 매수 타이밍 등을 분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뉴스에 올라탄 고점에서 매수하거나 호가창에만 의존해서 진입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한 시점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간단합니다. 010-2701-6611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세요.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분석한 핵심 종목과 타이밍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STOCK인 6611을 추가하시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이 채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 매수와 매도 시점, 세력의 매집주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손절을 미루며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분석과 종목 타이밍을 통해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고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주식에서 실수 없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주가의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기업 펀더멘털, 실적 흐름, 업황 변화, 주요 이슈와 리스크까지 모두 포함해서 카카오의 향후 투자 타당성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2025년 상반기 실적입니다. 카카오는 2024년 하반기까지 이어지던 구조적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 2025년 들어 뚜렷한 턴어라운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약 2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은 2,050억 원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매출은 약 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43%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간 수익성을 억눌렀던 비용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며 콘텐츠와 광고 사업에서 실적 회복이 가시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광고 부문은 성수기 효과와 함께 리오프닝 이후 수요 확대의 수혜를 받았고 카카오 비즈보드, 모먼트, 톡채널 기반의 중소상공인 광고 매출이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카카오 엔터입니다. 웹툰, 웹소설 IP의 북미와 일본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콘텐츠 매출의 해외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이는 장기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죠. 카카오 엔터는 현재 IPO 재추진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상장 재개 가능성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로 가늠되고 있습니다. 커머스와 페이 부문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거래 기준으로는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고 카카오톡 기반 페이 전환율 개선과 오프라인 연계 결제 서비스 강화가 실적 개선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쇼핑 역시 톡스토어 중심으로 리텐션 기반의 충성 고객 매출이 늘어나고 있으며 내부 효율성 중심의 구조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가장 주목해야 할 중장기 변화는 AI 플랫폼 전략입니다. 카카오는 2025년 들어 자사 AI 기술 KOGPT를 상업화 단계로 전환했고 이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아이 커넥트 AI 컨택 센터, 광고 타겟팅 고도화 서비스 등으로 이어지는 AI 라인업은 단기 수익보다는 생태계 확장성과 B2B 레벨의 전략 가치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네이버와 비교해 AI 후발주자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은 시장의 기대감보다 실체 증명 과정이 더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다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정치, 정책 변수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카카오 모빌리티와 관련한 규제 리스크는 다소 완화된 분위기이며 과거 플랫폼 독점 이슈로 인한 정책 압박은 점진적으로 완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 경쟁 구조 조성을 언급하면서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 쇼핑 플랫폼은 제도적 안정성을 얻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는 여전히 높은 고정비 구조입니다. 콘텐츠 제작비, 마케팅비, 인건비 등 고정적인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고 신사업의 수익화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글로벌 진출 속도의 불확실성입니다. 웹툰 K 콘텐츠 수요는 명확하지만 경쟁사 대비 스케일이 작고 현지화나 기술력 측면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업 모델도 다수 존재합니다. 셋째는 여전히 미완의 구조 조정입니다. 카카오 엔터, 카카오페이, 카카오 모빌리티 등 주요 자회사의 전략 방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핵심 계열사별 수익성과 구조 효율화가 중장기 밸류에이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카카오는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술적 급등 이후의 눌림 조정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확인했듯이 6월 급등 이후 20% 넘는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지만 추세는 아직 살아있고 수급은 완전히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4,000원에서 56,000원 구간이 주요 지지선이며 이 구간이 유지된다면 중기 관점에서의 재진입 구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적 베이스의 리레이팅 가능성입니다. 2024년 하반기까지 부진했던 실적 흐름이 2025년 들어 명확히 반등하고 있으며 특히 영업이익률 회복은 시장의 가장 강한 리레이팅 근거가 됩니다. 기존에는 성장 프리미엄이 줄어들며 PER 재할인 국면에 놓였지만 이익 반등이 확인되면 다시 주가의 멀티플 회복도 기대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카카오의 핵심 경쟁력인 생태계입니다. 카카오톡 기반의 광고, 커머스, 콘텐츠, 결제 등이 모두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트래픽 독점력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단기 이벤트보다 장기 플랫폼 파워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조정은 일부 투자자에게 기회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상존합니다. 규제 완화라고 해도 정치 환경 변화나 외부 압박에 따라 재부각될 가능성이 있으며 카카오 모빌리티 등 일부 비상장 자회사의 구조 이슈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토스, 쿠팡 등과의 플랫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카카오의 전략 수정과 사업 구조 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카카오는 기술적 과열 조정을 받고 있는 동시에 실적 반등과 사업 재편이라는 펀더멘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 매매에만 초점을 둘 경우 변동성이 클 수 있지만 실적 흐름이 뒷받침되는 구간에서는 눌림이수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과거의 카카오와는 다른 모습으로 구조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이 더욱 어울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 처음엔 그냥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전화번호, 아이디, 그리고 몇 문장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주식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한 장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왜 제가 이걸 영상의 마지막에 띄워놓고 말씀드리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화면 상단을 먼저 보세요. 010-2701-6611. 이 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순히 상담받으라고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에 적혀 있는 기회라는 단어, 그냥 멋부리려고 넣은 거 아니에요. 정말 문자 한 통으로 기회를 잡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둔 겁니다. 실제로 손실이 반복되던 계좌가 문자 한 통으로 반전된 사례, 손실 종목을 털고 수익 종목으로 바꾸면서 멘탈이 회복된 사례, 그런 사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건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진짜 실제 사례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STOCK6611이라는 아이디가 보이죠? 카카오톡도 되고 텔레그램도 됩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 복잡하게 가입하고 인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본인이 쓰는 메신저로 바로 연락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정보가 넘치는 시대라 이런 간편한 접근이 오히려 신뢰를 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로 종목을 알려달라고 하면 정말 알려준다는 거고요. 무료라는 거죠. 이제 무료지만 퀄리티는 절대 무료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받아보신 분들만 아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지의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보 많지 않습니다. 이 문장 처음 보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광고에서는 정보 많습니다. 자료 드립니다.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긴 반대예요.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이건 무조건 퍼뜨릴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목이라는 건 결국 수급 싸움이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정보를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 종목을 알게 되면 오히려 수익 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진짜 필요한 분만 연락 주세요. 이건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냥 단순히 시청자 수 늘리고 문자 많이 받으려고 이 영상 찍은 거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손실이 반복되고 있고 종목을 뭘 잡아야 할지 모르겠고 자, 지금이라도 뭔가 방법을 찾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냥 호기심으로 문자 보내실 분들은 오히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 내 계좌 상황이 진짜 심각해서라도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만 문자 주세요. 저도 그만큼 책임지고 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 하나가 있죠. 구독자 전원 100% 무료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구독자는 단순히 채널만 눌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꾸준히 영상을 보시고 흐름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 내용을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분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는 진짜 정보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당장 수익이 나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바닥에서 매수해서 한 달 뒤, 두 달 뒤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종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쯤 되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 정보 괜히 넘어가는 거 아닌가? 다른 데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 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법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이고 동시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문자 보내신 정보는 외부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광고로 활용되지도 않고요. 단지 문자 주신 분께 종목 하나 안내드리고 필요하신 경우 더 자세한 정보는 톡이나 텔레그램으로 연결드리는 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뭔가 계좌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걸 그냥 생각해서 끝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바꿔보세요.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정보 주세요 또는 기회 이렇게 짧게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010-2701-6611 이 번호로 지금 문자 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습니다. 순서대로 모두 확인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주식은 정보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타이밍에 맞는 정보, 물량이 살아있는 정보,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유튜브에서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식이 필요하고 이 이미지 한 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 한 번의 문자. 그게 기회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보내실 수 있는 분들 바로 보내보세요. 그게 여러분 계좌의 가장 빠른 변화의 시작이 될 겁니다.